도핑 피하기 정말 쉽다. 간단히 말하면은. 저도 지금 약 쓰고 대보샵 나가면 안 걸 자신 있습니다. 그냥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식사 안 하셨죠? 안 했습니다. 그럼 같이 일단 식사하시죠. 네네. 저희가 이번에 약물 4주차예요. 네네. 그래서 약물 4주차에서 방문해서 인터뷰를 하려고 찾아온 거고요. 4주차 되면서 약발이 올라온다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확실히 펌핑감이 다르고 이게 아무래도 제가 약물을 지금 2가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남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에스터를 빠른 걸 사용하고 있어서 이미 올라온 지 조금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프리모볼람 같은 경우에는 에난데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요. 한 4주 정도 걸려서 이번 주에는 조금 느낌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운동감도 좋았고 뭐 그에 따른 부작용도 조금 작용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꼭 부작용이 있어야지 작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별개거든요. 어쨌든 부작용 없이 사용하는 게 좋은데 대부분 뭐 내가 뭐 여드름이 났다 아니면 뭐 어떠한 부작용의 사이드 이펙트가 났다 그런 약발이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 부작용은 피부 말고도 또 다른 좀 느껴지신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혈압이 조금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올라가고 약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날카로워진다고 해야 되나? 예민해지고 그런 게 조금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식단에 사용되는 거나 약물 투여하시면서 한 달에 얼마가 나간다거나 그런 비용적인 문제? 비용적인 거는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봤는데 일단은 육류로 치면은 고기를 한 1kg 정도 먹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근데 뭐 소고기가 보통 1kg에 뭐 25,000원 정도? 틸라피아도 그 정도 하니까 그게 한 달이면 80만 원 정도?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하면 야채 이것저것 하면 식비가 한 15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약물이랑 보조제까지 하면 한 어느 정도 드시는 것 같아요? 사실 약물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약물은 보통 한 달에 30만 원 내외일 것 같고 그리고 보조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제가 먹는 게 많아요. 이게 지금 다 보조제거든요. 여기가 위칸이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도 뭐 한 달에 한 20-30만 원? 그리고 이제 보충제, 그러니까 이제 보조제 말고 뭐 프로틴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BCA, 아르기닌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에도 한 7-8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하면은 이것저것 하면 한 30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맛있겠는데? 아주 맛있긴 하겠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엄청 맛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짜게 드시네요. 엄청 짜게 먹어요. 나트륨 같은 것도 관리를 하지 않나요? 나트륨을 일부러 많이 먹어요, 저는. 물을 많이 마셔서. 아니면 이제 나트륨이 살찐다는 게 약간 엄청 오해여서 나트륨이 좀 많아야지 오히려 좀 활기도 돋고 탄산을 좀 적게 먹으니까 운동할 때 도움도 많이 되고. 그럼 물은 하루에 한 얼마큼 드세요? 저 재고 먹진 않는데 한 6-7리터 먹는 것 같아요. 일반인은 2리터 먹기도 힘든데요. 그죠. 이렇게 먹고 시작 가까워지면 한 10리터?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물을 진짜 무작정 많이 먹는 게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요즘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물 많이 먹으면 신장이 안 좋아요, 신장이. 신장에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나 벌크업 하시는 분들의 권장 물 이런 것도 있나요? 아마 근데 운동하시는 분들이면 거의 먹다 보면 한 4에서 5리터 정도 먹힐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정도? 그러면 워밍업은 여기까지 하고 체하실지 모르겠지만 커뮤니티에 올린 질문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뭐 협찬 때문에 민감할 수 있는데 혹시 돈 낭비였던 보충제나 영양제 리스트? 사실 보조제들이 그 효능이 적힌 대로 몸에 작용을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흡수율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아르기닌이 유의미한 질소량이 상승되려면은 보통 20g 정도를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먹으면 뭐 감이 안 오실 테니까 아르기닌이 보통 하나를 1000mg으로 나와요, 알약이. 그거 20알을 먹어야 돼요. 엄청 많은 용량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정확히 수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5000ml 이상을 먹으면 뭐 오한, 구토 이런 것들이 발생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아르기닌을 20알, 그러니까 20g을 먹는다면 효과가 있겠지만 그렇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르기닌은 정말 비효율적인 보조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카르니틴이라고 보통 이제 살 빼시는 분들이 많이 먹어요. 체지방 연소를 효과로 해서. 근데 흡수율이 너무 떨어져요.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카르니틴을 주사로 맞는 거는 좋죠. 근데 이제 알약으로 먹는 거는 의미가 없다. 제가 잘 몰랐는데 주사하는 불법인데 그러면? 합법이죠. 그거 내추럴이에요. 아 그래요? 카르니틴은 그냥 병원에서도 놔주는데 어쨌든 뭐 그거 개인적으로 구매하시면 안 되긴 하지만 내추럴 분들 많이 맞으세요. 네. 그럼 내추럴과 약간 로이더의 기준치가 되는 약물이 있는 건가요? 이게 진짜 애매해요. 어느 동네는 이건 내추럴이고 어느 동네는 뭐
발량은 뭐 내추럴이다, 어느 동네는 뭐 에페까지 내추럴이다, 진짜 말이 많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카다 도핑, 그러니까 대한 도핑 방지협 기구가 있어요. 네. 거기에 약물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에페드린이라고 치면은 경기 외에는 허용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경기 중은 허용이 아니고요. 그럼 카다에 따르면은 에페드린을 경기 중에만 안 쓰면 도핑에 안 걸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내추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예. 그때만 안 녹는다고 막 내추럴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한 예를 들면은 남성 호르몬, 스테로이드, 단백동화제 이런 것들은 경기 외에 꽂아도 투여를 해도 이제 당연히 도핑에 걸리는 거죠. 그건 불법인데 에페드린은 카다에서도 허용을 해준다 이거예요. 경기 외 허용. 근데 경기 중이라는 게 경기 당일 기준으로 해서 24시간입니다. 경기가 만약에 내일 오후라면은 지금부터 안 쓰면은 뭐 카다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중의 인식은 당연히 이제 안 좋겠죠. 근데 에페드린이 감기약이에요. PD님 병원 가서 감기약 타시면은 에페드린이 다 들어있어요. 그럼 대보협 시합에서는 어떻게 도핑 검사에 안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도핑이 안 걸리는 거는 도핑을 안 합니다, 여러분. 대보협이 미스터 코리아, 뭐 체전 이런 거 아니면 도핑을 안 해요. 그리고 도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선수들이 쉽게 피할 수가 있는 게 일단 불시 도핑은 못 피합니다. 불시 도핑은 피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보에 연줄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상위권 선수들은 대부분 도핑이 나오기 전에 알려줘요. 불시 도핑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거고. 네. 검사한다고 알려줘요? 그렇지, 미리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대보 선수들은 소재지를 적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불시로 찾아와서 3번 동안 노쇼가 나면 도핑 적발로 간주합니다. 근데 그거를 언제 찾아오는지 넌지시 얘기해줘요. 대보 지금 줄이 있는 선수들은. 그래서 지금 대부분 도핑 안 걸린 선수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약물 사용자 분들 중에서는 도핑이 안 걸리고 약을 쓸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도핑 기술이 도핑 적발 기술보다 한 2단계, 3단계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림픽 역도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4등한 선수가 금메달로 바뀌었거든요. 그때는 도핑을 적발을 못했어요. 근데 그 시료들을 냉동해서 채취해놨다가 그거를 이제 도핑을 해봤을 때 한 4년, 한 4, 5년 뒤에 도핑 기술이 이제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 3명 다 걸린 거야. 금운동. 4등이 금메달 돼버린 거, 올림픽이. 검사 기술이 좋아지니까 그렇죠. 나중에 네. 도핑 피하기는 정말 쉽다. 간단히 말하면은. 저도 지금 약 쓰고 대보시합 나가면 안 걸릴 수는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은 필연인가? 라는 질문을 누가 하셨어요. 필연인가? 무조건 찾아오는 건지. 사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 정도는 부작용 없을 수 있지 않을까? 작용만인.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부작용은 있다. 그러나 아닌 사람도 있다. 근데 이게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제일 무서운 게. 부작용은 지금 본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뭐 피검사 결과도 깨끗하고 본인이 느끼는 이펙트도 없다고 해도 언제 그게 찾아올지 모르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더 무서울 수도 그렇죠. 있기도 하네요. 네. 약물 사용자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아기한테도 문제가 생길까요? 이거는 근데 알기 되게 어렵지 않아요? 보디빌더. 그거는 전 모르겠는데 네. 보디빌더의 아들들을 보시면 뭐 잘 살고 있으니까. 와, 대한민국 약을 쓰는 보디빌더가 많은데 남편과 아내 둘 다 약을 쓰고 아이가 가진 경우가 있다.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뭐 날 수도 있지. 이게 뭐가 문제야. 완전 이게 약 쓴다고 일반인이 생각한 것처럼 갑자기 성기능 불구가 된다거나 성기능 문제가 진짜 제일 질문도 많고 그렇잖아요. 제 주변에도 성기능이 약을 쓰면 더 좋아집니다. 그 동안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테스토스테론 주입을 하니까 약을 쓰면 성욕도 훨씬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보디빌더들이 사고를 많이 치잖아요. 막 여자 때리고 사람 때리고 막 강하고, 그게 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아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처럼 변하는 거야. 원재 씨도 약간 성욕이 증가한다거나 지금 약을 쓸 때 그런 게 있으세요? 저도요. 네, 저도 확실히 있어요. 성욕 증가는. 약간 사춘기 때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네, 딱 그거예요. 쉽게 화나고, 네. 갑자기 열받고, 없다가 엄청 심해질 때니까. 완전 그냥 중학생 때로 돌아. 남자로 맞아요. 치면 네. 그게 진짜 딱이겠네. 그러니까 지금 보디빌더들의 정신 상태가 다 중2잖아요.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시면은 뻘글을 많이 쓰거든요. 뭐 목숨을 걸었다, 뭐 그런 게 많아요. 목숨을 걸었다, 뭐 사자성어 쓰고. 근데 맞춤법 다 틀리면서. 우리 때는 이제 그 싸이월드 같은 그런 거. 그렇죠. 나는 오늘 눈물을 흘린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제 보디빌더들이. 그러면 약을 안 쓰는 주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뭐 성욕이 갑자기 다운된다거나 뭐 물론 당연히 펌핑 됐을 때에 비하면 줄어들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약간 있잖아요. 네. 뭐 안 된다. 줄어들어요. 차이가 심하죠. BC 시즌 때는, 그러니까 약물을 사용할 때는 성욕이 왕성하고, 약물을 사용 안 하면 이제 성욕이 좀 수그라들고, 그런 차이가 심하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 발기가 안 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진짜요? 네, 그냥 되긴 되는데 강직도가 좀 낮다. 그리고 성욕이 확실히 줄어든다. 그 차이. 네. 내추럴임을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는 대회는 대보인가 사설인가 라고 질문하셨어요. 내추럴임을
증명할 수 있는 대회는 없고요. 일단은 없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인 올림픽에서도 도핑이 계속 걸리는데 그것도 바로 못 잡거든요. 대부분 시료를 채취했다가 그 시료를 가지고 향후에 몇 년 뒤에 잡는 실태니까 확실한 내추럴 대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고 뭐 사슬보다 당연히 대보가 도핑 적발이 훨씬 강화가 돼 있으니까 내추럴 선수들은 당연히 대보 뛰는 게 훨씬 본인 증명을 하고 싶다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대보역은 불시 도핑을 해요. 사설은 그냥 시합 당일날만 도핑을 하기 때문에. 그럼 사설은 당일날만 도핑을 안 하면 그냥 그렇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저 지금 약 쓰잖아요. 뭐 2달 뒤에 시합 뛸 때 내가 약 안 걸릴 자신 있거든요. 네, 그랬듯이 사설 내추럴은 내추럴 대회가 아닙니다. 식사 맛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4주차 일요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바디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헬스장에서 안 하고 밥 먹고 한다는 게 이제 사실 원래 그쵸, 괜찮아요. 네. 근데 이게 식사를 했는데도 많이 힘드네요. 색다르네요. 이런 걸 안 해봐가지고 저도 유튜브를 처음 해보니까 아유 색다르네 여기. 카메라에 익숙해지면 좋죠. 그리고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 궁금했던 것들 중에서 몇 개 있었는데 네. 그 혹시 이제 앞으로 하게 될 컨텐츠 나는 로이더다 해서 일단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좀 제가 해줬을 만한 컨텐츠를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조금 반영을 제가 확실히 하겠고, 일단 지금 제가 계획 중인 거는 너무 딱딱하지 않게 좀 재미있는 컨텐츠도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거 외에도 이제 도핑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너는 대보샵을 뛰고 어떻게 도핑을 피했냐, 그리고 내추럴 선수들이 도핑을 안 걸리는 이유가 뭐냐, 도핑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이러한 실태들에 대해서, 도핑 실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뭐 그거와 비슷한 맥락으로 내추럴 코스프레 하는 분들이 어떻게 내추럴 코스프레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상세하게 그렇게 컨텐츠화 시켜서 일단은 만들 계획입니다. 다른 뭐 예능적인 컨텐츠는 없나요? 예능적인 거는 뭐 일단 왁싱 하려고요. 왁싱 컨텐츠. 기긴 하다 겨가. 촬영하기 싫어 올 때마다. 애들이 하도 놀려가지고 좀 하려고요. 근데 제가 봐도 좀 징그럽더라고요 요즘. 거울 보면서 운동하는데 이게 토 나와가지고. 그러면 사실 마지막으로 네네. 제가 요즘 유튜브 편집하면서 보니까 엔딩 멘트가 없어요. 엔딩 멘트. 엔딩 멘트?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 한번 연습해봐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근데 구독을 눌러달라는 말이 좀 그렇더라고. 뭐 그래요? 저를 좋아하시면 뭐 누르시겠지 해서 그래도 해야죠. 네. 오늘 한번 해볼까요? 편집해보니까 계속 없어. 그냥 하면 되나요? 한번 본인이 시간 몇 개 한번 해보세요. 이거 부끄럽네. 막 그거 하시던데 그 다른 거 유튜브 채널 보니까 제일 웃겼던 게 그 바이셉스라죠. 구독, 좋아요 이런 거? 저는 근데 이제 약간 좀 진지하게 하고 있잖아요 컨텐츠를. 네. 이런 걸로 되나? 그런가? 그러면은 그냥 무난하게 하겠습니다. 무난하게? 네. 좋아요.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구독이 절실합니다. 구독, 좋아요 이런 거?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가시죠. 마이크도 아예 제거하고 진짜 나가게. 주장으로 나가지 않고 전 진짜 나가고 싶어서 가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다음에 뵐게요. 들어가세요.